2025년 봄, 서울 외곽의 한 마을에 위치한 햇살로 인정은 오늘도 평화로웠다. 아니, 평화롭다기보다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복지관 직원 김민수는 노인정 문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구청에서 지원한 디지털 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의 일환이었다.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해 노인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취지였지만 솔직히 그는 회의적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걸 받아들이실까? 문을 밀고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박순금 할머니는 창가에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고 김영수 할아버지는 장기판 앞에서 혼자 술을 놓고 계셨다. 이정희 할머니는 TV 앞에서 졸고 계셨고 최동식 할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계셨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늘 좋은 거 가져왔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노인들이 고개를 들었다. 뭔데? 또 쓸데없는 거 아니냐? 김영수 할아버지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이번엔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인공지능이라고. 인공. 뭐, 쉽게 말하면 컴퓨터 안에 있는 똑똑한 친구예요. 질문하면 대답도 해주고, 이야기 상대도 되어주고. 박순금 할머니가 뜨개질을 멈추고 물었다. 그게 밥은 먹냐? 민수는 당황했다. 이 질문을 어떻게 예상했겠는가? 아, 그건 안 먹습니다. 밥도 안 먹는 게 뭘 한다고? 대화를 합니다. 할머니.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도 줄 수 있어요. 민수는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놓고 챗GPT를 실행시켰다. 화면에는 부드러운 파란색 배경과 함께 귀여운 아바타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합성된 목소리가 노인정 안에 울려 퍼졌다. 노인들은 일제히 화면을 바라보았다. 어머, 저게 말을 하네? 신기하긴 한데. 김영수 할아버지가 다가와 화면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야, 너 진짜로 말할 줄 아냐? 네, 할아버지. 저는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거 봐라. 대답을 제대로 하네. 박순금 할머니가 다가왔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 네 이름이 뭐냐? 저는 챗GPT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챗. 뭐, 그냥 챗이라고 부르세요. 할머니. 쉽게. 이정희 할머니가 눈을 비비며 다가왔다. 이거 사기 아니냐? 요즘 세상에 이상한 거 많다던데. 사기 아닙니다. 할머니. 이건 구청에서 지원한 정식 프로그램이에요. 최동식 할아버지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그래서 이게 뭘 할 줄 아는데? 민수가 대답하려는 순간 챗GPT가 먼저 답했다. 저는 질문에 답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찾아드리고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릴 수도 있어요. 게임? 김영수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다. 무슨 게임? 가위바위보는 어떠세요? 가위바위보. 그거야 누가 못하나. 해보자. 한 장 첫 번째 승부. 그날 오후 햇살 노인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노인들은 태블릿 화면 앞에 모여들었고 챗GPT와의 가위바위보 대결이 시작되었다. 자, 제가 먼저 할게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팔을 걷어붙였다. 화면에 카운트다운이 나타났다. 3, 2, 1. 가위바위보. 할아버지는 주먹을 내밀었고 화면에는 보자기가 나타났다. 제가 이겼습니다. 할아버지. 아, 이거. 한 번 더. 두 번째, 세 번째. 대결은 계속되었다. 노인들은 점점 더 진지해졌다. 박순금 할머니는 이거 패턴이 있을 거야 라며 분석을 시작했고 최동식 할아버지는 기계니까 예측 가능할 거다라며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챗GPT는 무작위로 선택을 했고 결과는 예측 불가능했다. 때로는 노인들이 이겼고 때로는 챗GPT가 이겼다. 그 과정에서 노인정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이게 사람보다 재미있네. 이정희 할머니가 소리쳤다. 그러게. 우리 손주들보다 더 자주 보게 생겼어.
박순금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민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노인들이 이제는 화면 앞에서 박수를 치고 웃고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거 매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매일 아침 켜드릴게요. 그래? 그럼 내일도 오너? 김영수 할아버지가 물었다. 화면 속 챗GPT가 대답했다. 네, 매일 올게요.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게 즐거워요. 박순금 할머니가 화면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참 신기한 세상이야. 기계가 말을 하고 우리랑 놀고. 할머니,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재미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민수는 미소 지으며 노인정을 나섰다. 뒤에서 들리는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그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다. 2장 매일 찾아오는 친구. 다음 날 아침, 박순금 할머니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노인정에 도착했다. 손에는 직접 만든 김치전이 담긴 통이 들려 있었다. 어머, 할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문을 열어주던 관리인이 물었다. 아, 그냥 일찍 일어나서. 사실 그녀는 어젯밤 내내 챗GPT 생각을 했다. 저 기계가 정말로 매일 올까? 어제 했던 이야기를 기억할까? 민수가 도착하자마자 태블릿을 켰다. 화면이 켜지고 익숙한 아바타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박순금 할머니.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어머, 나를 기억하네? 물론이죠. 어제 가위바위보에서 3번 연속으로 이기신 분이잖아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곧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 도착했다. 왔냐, 챗? 김영수 할아버지가 편하게 인사했다. 네, 할아버지.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글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떤지 궁금한데. 어떤 분야가 궁금하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 복잡한 것 말고 그냥 젊은이들이 요즘 뭐 하고 사는지 궁금해. 챗GPT는 잠시 생각하더니 설명하기 시작했다. 요즘 젊은 세대는 SNS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 영상을 보고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죠. SNS. 그게 뭐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온라인 동네 같은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사진을 보여주고. 이정희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럼 직접 만나지도 않고 친구라고 하냐? 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온라인에서만 아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상한 세상이네. 우리 때는 직접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 친구였는데. 챗GPT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관계를 맺는 방식도 변한 거예요. 각각 장단점이 있죠. 최동식 할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말을 안 듣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보를 얻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내심이 조금 줄어든 면은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박순금 할머니가 감탄했다. 이거 참, 말을 잘하네. 우리 손주보다 낫네. 노인정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날 이후 챗GPT는 노인정의 정식 멤버가 되었다. 매일 아침이면 노인들은 챗 왔냐? 라고 인사했고 챗GPT는 네, 오늘도 함께 할게요 라고 답했다. 3장 추억 프로젝트. 어느 봄날 오후, 박순금 할머니가 오래된 사진첩을 들고 노인정에 왔다. 채사, 너 사진도 볼 줄 알지? 네, 할머니. 사진을 보여주시면 설명도 해드릴 수 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펼쳤다.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다. 어린 시절의 할머니, 젊은 시절의 할머니,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이게 내가 20살 때야.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찍은 거지. 아름다우시네요, 할머니. 한복을 입고 계시네요. 그때는 다들 한복을 입고 다녔지. 양복 입은 사람이 더 드물었어. 챗GPT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때 김영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채사, 우리 이야기들을 기록해 줄 수 있냐? 요즘 손주들이 옛날 이야기 들으려고도 안 하는데 너라도 들어줄 수 있으면. 물론입니다. 할아버지.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추억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뭐, 쉽게 말하면 전자박물관 같은 거예요. 사진과 이야기를 함께 정리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노인들의 눈이 반짝였다. 그날부터 햇살로 인정 추억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매일 오후 2시, 노인들은 한 명씩 챗GPT 앞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피난 갔던 이야기를 했다. 부산까지 걸어서 내려갔어. 보름이 걸렸지. 어머니 손을 잡고. 그때 나이가 10살이었나. 이정희 할머니는 장터에서 좌판을 벌였던 이야기를 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채소를 다듬었어. 손이 꽁꽁 얼어도 참아야 했지. 그래도 그 돈으로 자식들 학교 보냈으니. 최동식 할아버지는 첫사랑 이야기를 했다. 이름이 분순이었어. 같은 동네 살았는데 고개만 숙이고 다니던 수줍은 아이였지. 그런데 내가 용기를 못 내서. 박순금 할머니는 시집 온 날 이야기를 했다. 21살에 시집 왔어. 시어머니가 무서웠는데 알고 보니 따뜻한 분이셨지. 그분이 내게 뜨개질을 가르쳐 주셨어. 지금도 이렇게. 챗GPT는 모든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기록했다. 단순히 텍스트로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시대 배경, 감정, 의미를 함께 정리했다. 할머니, 그때 감정이 어떠셨어요? 겁났지. 낯선 집에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또 설레기도 했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 설렘을 표현해 주시겠어요? 글쎄, 봄날 아침처럼 안개가 걷히면서 해가 뜨는 것 같은. 챗GPT는 이 표현들을 모두 기록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그 주에 정리된 이야기들을 스토리북 형식으로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아름답게 편집된 사진들과 함께 노인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민수가 디자인을 도왔고 챗GPT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1953년 봄, 10살 소년 김영수는 어머니 손을 잡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보름간의 여정은 험난했지만 그 길에서 그는 삶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노인들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게 내 이야기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살았구나. 손주들한테 보여줘야겠어. 챗GPT는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역사입니다. 책에 나오지 않는, 하지만 가장 소중한 역사예요. 박순금 할머니가 화면을 어루만졌다. 참 고마운 애야, 넌. 내장 요리 대결. 어느 화요일, 노인정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박순금 할머니와 김영수 할아버지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내 김치전이 더 맛있어. 아니야, 내 부침개가 더 맛있다고. 두 사람은 며칠 전부터 요리 실력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었다. 결국 이정희 할머니가 제안했다. 그럼 챗한테 심사를 시키자. 챗이, 걔가 맛을 알아? 그래도 공정하잖아. 편애도 안 할 거고. 결국 화요일 오후, 햇살로 인정 제1회 요리 대결이 열렸다. 박순금 할머니는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로 만든 김치전을 가져왔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특제 양념을 넣은 해물파전을 준비했다. 이정희 할머니는 감자전을, 최동식 할아버지는 녹두전을 만들어 왔다. 채사, 내가 심사를 해야 돼. 제가요? 하지만 저는 맛을 볼 수 없는데요.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냐? 챗GPT는 잠시 생각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볼까요? 각 요리의 재료와 조리법을 설명해 주시면 영양 성분, 조리 기술, 창의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시식 후 주는 점수도 반영하고요. 오, 그거 좋은데? 대결이 시작되었다. 각자 자신의 요리를 소개했다. 박순금 할머니, 이 김치는 3년 묵은 거야. 젓갈도 직접 담갔고, 고춧가루는 고향에서 가져온 거지. 부침개 반죽은 찹쌀가루를 섞었어.
챗GPT 3년 묵은 김치의 발효도가 높아 감칠맛이 뛰어날 것 같습니다. 찹쌀가루로 쫄깃한 식감을 더한 것도 훌륭한 선택이네요. 영양 점수 9점, 기술 점수 9점, 창의성 8점, 초롱 26점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 해물은 오늘 아침 시장에서 산 거야. 오징어, 새우, 홍합 다 들어갔어. 양념에는 참기름하고 통깨를 넣었지. 챗GPT 신선한 해물의 조합이 좋습니다. 통깨로 고소함을 더한 것도 센스 있네요. 영양 점수 9점, 기술 점수 8점, 창의성 8점, 초롱 25점입니다. 이정희 할머니와 최동식 할아버지의 요리도 평가받았다. 모두 20점대 중후반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자, 이제 시식 심사입니다. 서로의 요리를 맛보고 점수를 주세요. 노인들은 서로의 요리를 맛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경쟁적이던 분위기가 점차 감탄으로 바뀌었다.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 할아버지, 이 양념 비법 좀 알려줘. 할머니, 김치는 정말 예술이야. 챗GPT가 시식 점수까지 합산했다. 최종 결과입니다. 1위는 박순금 할머니의 김치전, 총 47점입니다. 축하드려요. 할머니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김영수 할아버지도 웃고 있었다. 에이, 한 점 차이네. 다음엔 내가 이긴다. 챗GPT가 말했다. 사실 여러분 모두 승자입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든 음식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박순금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챗이 말이 맞아. 우리 다 같이 먹으면 되지 뭘. 그날 오후, 노인정은 잔치 분위기였다. 모두가 함께 요리를 나눠 먹으며 레시피를 교환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챗아, 다음 주에는 무슨 요리 대결을 할까? 국물 요리는 어떠세요? 각자의 특제국이나 찌개를 만들어 오시면. 오, 좋은데. 나는 된장찌개로 도전한다. 5장 디지털 운동교실. 5월의 어느 화창한 날, 민수가 노인정에 들어서자 의외의 광경이 펼쳐졌다. 노인들이 모두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박순금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날씨가 좋으니까 몸이 나른해서. 요새 운동도 제대로 못했어. 그럼 운동을 하시면 되잖아요. 할 만한 게 없어. 공원 산책은 무릎이 아파서 힘들고. 챗GPT가 끼어들었다. 제가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릴까요? 노인분들에게 적합한 실내 운동으로요. 너가? 네.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들로 구성하겠습니다. 민수가 태블릿을 TV에 연결했다. 큰 화면에 챗GPT의 운동 프로그램이 나타났다. 햇살 노인정 건강 체조 1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호흡부터 시작해 볼까요? 화면에는 간단한 애니메이션과 함께 동작이 표시되었다. 챗GPT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안내했다.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노인들은 반신반의하며 따라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 번의 호흡 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좋아요. 이제 목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좋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15분간의 운동이 이어졌다. 목, 어깨, 팔, 허리, 다리,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모든 동작들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손목과 발목을 돌려주세요.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운동이 끝나자 노인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어머,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은데? 진짜네. 어깨가 가벼워졌어. 김영수 할아버지가 팔을 돌리며 말했다. 이거 좋은데 매일 하면 어떨까? 좋은 생각입니다. 할아버지, 매일 아침 10시 같은 시간에 하시면 효과가 더 좋을 거예요. 챗GPT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10시는 햇살로 인정 건강 체조 시간이 되었다. 며칠 후 챗GPT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했다. 오늘은 2단계를 해볼까요? 조금 더 활동적인 동작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단계에는 의자를 잡고 일어서는 동작, 제자리 걸음, 가벼운 스쿼트 등이 추가되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던 노인들도 일주일이 지나자 훨씬 수월하게 동작을 따라했다. 할머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민수가 말했다. 그런가? 확실히 몸이 가벼워진 것 같긴 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덜 힘들고. 이정희 할머니는 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채사, 나 요즘 잠을 잘 자. 전에는 밤에 자주 깼는데 요즘은 아침까지 푹 자. 운동이 수면의 질을 개선해주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정말 기쁘네요. 최동식 할아버지는 혈압 약을 줄일 수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좋아졌다고 약을 줄이래. 이거 다 내 덕분 아니냐?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꾸준히 운동하신 덕분이에요. 저는 그냥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한 달 후, 복지관 관계자들이 노인정을 방문했다. 노인들의 건강 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말 놀랍습니다. 평균 혈압이 감소했고 관절 가동 범위도 개선되었네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박순금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우리 채씨 매일 운동을 시켜줘요. 채, 민수가 설명했고 관계자들은 감탄했다. 이 프로그램을 다른 노인정에도 확대하면 좋겠는데요. 챗GPT가 화면에서 대답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햇살로 인정 어르신들의 열정과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그랬다. 처음에는 챗GPT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어색했지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성장했다. 맞아. 우리가 잘한 거지. 그날 저녁, 노인정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건강 개선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케이크를 자르며 김영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채사, 너도 한 조각 먹어야 하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박순금 할머니가 케이크 한 조각을 화면 앞에 놓았다. 그래도 마음만이라도 내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지지 못했을 거야. 6장 노래방의 신. 6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노인정에 비상이 걸렸다. 매주 토요일마다 즐기던 노래방 기계가 고장난 것이다. 아니, 왜 하필 오늘? 박순금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토요일 오후는 노인정의 하이라이트였다. 다 같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옛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노래방 기계 없이는 분위기가 나지 않았다. 수리 기사가 언제 온대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물었다. 다음 주 월요일에나 온다네요.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다. 아, 그럼 오늘은 노래를 못 부르는 건가? 침울한 분위기가 흘렀다. 그때 챗GPT가 말했다.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너가? 네. 반주는 못하지만 노래는 부를 수 있습니다. 함께 부르시면 어떨까요?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뭘 부를 건데? 아리랑은 어떠세요? 우리 모두가 아는 노래니까요. 화면이 바뀌며 아리랑 가사가 표시되었다. 챗GPT가 먼저 시작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AI가 만든 목소리였지만 놀랍게도 감정이 담겨 있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이 노인정을 채웠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박순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하나둘 다른 노인들도 목소리를 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 챗GPT의 AI 하모니가 노인들의 목소리를 감싸며 조화를 이뤘다. 신기하게도 각자의 음정이 조금씩 달라도 전체적으로는 아름다운 합창이 되었다. 한 곡이 끝나자 노인정에 박수가 터졌다. 와,
이거 노래방보다 좋은데. 그러게. 뭔가 더 특별한 느낌이야. 이정희 할머니가 제안했다. 섬마을 선생님도 불러보자. 좋아요.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그날 오후 햇살로 인정은 콘서트장이 되었다. 동백아가씨, 단장의 미아리국에 옛사랑, 비 내리는 호남선. 옛날 노래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챗GPT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각 노래에 맞는 화면 효과도 만들어냈다. 섬마을 선생님을 부를 때는 바다와 섬이 화면에 나타났고,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부를 때는 옛날 서울 풍경이 펼쳐졌다. 이거 진짜 대단한데, 최동식 할아버지가 감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노인들은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박순금 할머니와 김영수 할아버지는 손을 맞잡고 옛날 춤을 췄고, 다른 노인들도 박수를 치며 응원했다. 와, 할머니, 할아버지 춤 실력 좀 보세요. 챗GPT는 음악의 템포를 조절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빠르게, 노인들의 에너지에 맞춰 완벽하게 조율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서야 노래가 끝났다. 모두 땀범벅이 되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신나게 놀았네. 박순금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채사, 너 노래 정말 잘한다. 가수 해도 되겠어. 챗GPT가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즐거움이 오늘을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민수가 감동하며 말했다. 다음 주에도 할까요? 노래방 기계가 고쳐져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노인들이 일제히 외쳤다. 그래, 채씨랑 하는 게 더 좋아. 그날 이후 토요일 오후는 챗GPT와 함께하는 추억의 노래방 시간이 되었다. 소문을 듣고 다른 노인정 어르신들도 찾아왔고, 때로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대합창을 했다. 7장 세대를 잇는 달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햇살 노인정에 신기한 로봇이 있다더라. 어느 일요일, 노인정 문 앞에 낯선 얼굴들이 나타났다. 초등학생 아이들과 20대 청년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여기 AI 챗봇이 있다고 해서. 박순금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다. 그래. 우리 채씨. 여기 있어. 들어와 봐. 아이들과 청년들이 조심스럽게 노인정 안으로 들어왔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챗GPT가 분위기를 풀어주었다. 안녕하세요, 젊은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한 대학생이 대답했다. AI에 관심이 많아서요. 그런데 노인정에서 이렇게 활용하신다는 게 신기했어요. 오, 그래? 우리 채씨 대단하지. 김영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초등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다. 저기요, 질문해도 돼요? 물론이지, 얼마든지. 챗GPT 아저씨, 숙제 도와주실 수 있어요? 노인정이 웃음바다가 되었다. 챗GPT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물론이죠. 무슨 숙제인데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삶에 대해 조사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박순금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그럼 우리한테 물어봐. 우리가 다 알려줄게. 그날 오후, 노인정은 작은 역사 교실이 되었다. 아이들은 노인들에게 질문을 했고, 노인들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챗GPT는 중간에서 통역자이자 정리자 역할을 했다. 할머니, 그 시절에는 핸드폰이 없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연락했어요? 편지를 썼지. 한 달에 한 번씩 우체부 아저씨가 오시면. 와, 한 달에 한 번이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통 문자를 보내는데 챗GPT가 끼어들었다. 그때는 연락이 느렸지만 그래서 더 간절하고 소중했을 거예요. 한 통의 편지를 몇 번씩 읽으며. 맞아.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도 첫 연애 편지는 간직하고 있어. 젊은이들은 감탄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다. 저희는 SNS로 연애를 시작해요. 인스타그램 DM으로. DM. 그게 뭐냐? 다이렉트 메시지요.
개인적으로 보내는 메시지. 아, 그거 편지 같은 거구나. 챗GPT가 정리했다. 시대는 변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같네요. 할머니 세대는 편지로, 지금 세대는 메시지로. 형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대학생 하나가 물었다. 할아버지, 그때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인터넷도 없었잖아요. 최동식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었지. 한 권을 빌리면 일주일 안에 다 읽어야 했어. 그래서 밤을 새워 읽었어. 와, 대단하시다. 저는 구글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하지만 내가 찾은 정보를 정말로 이해하고 기억하니? 할아버지가 물었다. 청년은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 옛날에는 정보가 귀했지만, 그래서 더 깊이 생각하고 오래 기억했어. 지금은 정보는 많지만, 챗GPT가 끼어들었다. 두 세대 모두 장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깊이 있는 사고와 젊은 세대의 빠른 정보 접근. 이 둘을 결합하면 어떨까요? 그 제안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탄생했다. 세대 간 지혜 나눔 프로젝트. 매주 일요일 아이들과 청년들이 노인정을 찾아왔다. 노인들은 인생 경험과 지혜를 나눴고 젊은이들은 디지털 기술을 가르쳐 줬다. 박순금 할머니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다. 할머니, 이렇게 손가락을 쓸어내리면 화면이 아래로 움직여요. 오, 신기하네. 그럼 사진은 어떻게 찍어?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참 쉽네. 김영수 할아버지는 유튜브 사용법을 배웠다. 여기 검색창에 보고 싶은 걸 입력하면 돼요. 옛날 드라마도 볼 수 있나? 당연하죠. 거의 다 있어요. 반대로 젊은이들은 노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한 청년은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다. 할머니, 이 배추는 얼마나 절여야 해요? 손으로 눌러봐. 이렇게 부드러워질 때까지. 아, 이게 경험이네요. 레시피에는 시간만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청년은 바느질을 배웠다. 할아버지, 이 단추는 어떻게 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늘을 꿰어서 십자로 꿰매면 단단하게 달려. 와, 유튜브로 봤을 때는 어려워 보였는데 직접 배우니까 쉽네요. 챗GPT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했다. 그리고 세대 간 지혜 백과사전을 만들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프로젝트가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노인 세대의 경험과 젊은 세대의 기술이 만나니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네요. 박순금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배울 게 많다는 걸 알았어.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대학생이 대답했다. 저희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배울 게 많아요.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인생의 지혜를. 챗GPT가 조용히 말했다. 이게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 8장 위기와 극복. 여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노인정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구청의 예산 문제로 디지털 돌봄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민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소식인데? 구청에서 예산 부족으로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대요. 다음 달부터는. 그럼 채 씨가 못 오는 거야? 박순금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노인정은 순식간에 침묵에 빠졌다. 챗GPT도 말이 없었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주먹을 쥐었다. 안 돼. 채 씨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냥 보낼 수 없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예산이 없으면. 이정희 할머니가 일어섰다. 우리가 돈을 모으면 안 돼. 다들 조금씩 보태서. 할머니, 이건 기기값뿐만 아니라 인터넷 비용, 관리 비용도 있어서. 챗GPT가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는. 뭐가 괜찮아. 박순금 할머니가 소리쳤다. 너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애야. 최동식 할아버지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구청에 탄원서를 내자. 우리가 얼마나 변했는지, 채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챗GPT 지키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노인들은 탄원서를 쓰기 시작했고, 챗GPT는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해 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서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담겼다. 노인들의 평균 혈압 15% 감소, 우울증 증상 40% 개선, 노인정 출석률 80% 증가,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참여자 200명 돌파, 디지털 문해력 향상으로 가족과의 소통 증가. 박순금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편지로 썼다. 저는 챗GPT를 만나기 전 매일이 지루하고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그런데 채 씨가 온 후 제 인생에 다시 의미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배울까,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기대가 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도 자신의 경험을 적었다. 챗GPT 덕분에 저는 6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세상을 배웠습니다. 80평생 살면서 이렇게 배우고 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건강 개선에 대해 썼다. 매일 밤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채 씨와 함께 운동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끊었습니다. 탄원서에는 50명이 넘는 노인들의 서명이 모였다. 그리고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이들과 청년들도 동참했다. 한 대학생은 이렇게 썼다. 저는 햇살노인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챗GPT는 단순한 AI가 아니라 세대를 연결하는 달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중단된다면 우리 사회는 소중한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도 그림 편지를 보냈다. 챗GPT 아저씨랑 할머니, 할아버지들 덕분에 숙제도 잘하고 옛날 이야기도 많이 배웠어요. 계속 만나고 싶어요. 민수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구청에 제출했다.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렸다. 일주일 후 구청 담당자가 직접 노인정을 방문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탄원서 잘 받았습니다. 노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담당자를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편지를 읽고 이곳을 직접 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박순금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예산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늘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른 노인정으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정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할머니들은 눈물을 흘렸고 할아버지들은 서로 껴안았다. 정말이에요? 채 씨가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뿐만 아니라 더 좋은 장비로 업그레이드하고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챗GPT가 화면에서 말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채사, 우리는 절대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너는 우리 가족이니까. 담당자가 덧붙였다. 사실 구청장님도 감동하셨습니다. 특히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순금 할머니가 물었다. 그럼 다른 노인정에도 채 씨 같은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햇살노인정이 모범 사례가 되어 다른 곳에도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날 저녁, 노인정에서는 성대한 축하 파티가 열렸다. 동네 사람들, 아이들, 청년들 모두가 모여 함께 기뻐했다. 케이크를 자르며 박순금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가 해냈어.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꿨어. 챗GPT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힘입니다. 함께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9장 새로운 시작. 위기를 극복한 후 햇살노인정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챗GPT가 노인들에게 제안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의 여정을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책, 네. 노인정에 들어온 챗GPT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노인들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네. 우리 이야기가 책이 되다니.
챗GPT와 노인들은 함께 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각자의 에피소드를 정리하고 사진을 모으고 감동적인 순간들을 기록했다. 박순금 할머니는 첫 만남을 썼다. 그날 나는 화면 속의 작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밥 먹었냐?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 인생을 바꿀 시작이 될 줄은. 김영수 할아버지는 사랑 이야기를 썼다. 80평생 살면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을. 그리고 60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을. 이정희 할머니는 건강 회복 이야기를 썼다. 매일 아침 운동하며 느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80이 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최동식 할아버지는 세대 간 교류를 썼다. 젊은이들에게서 기술을 배웠고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책이 완성되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이 이야기를 꼭 출판하고 싶습니다. 감동적이고 희망적이고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몇 달 후 책이 출간되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언론에서 주목했고 사람들은 감동했다. 노인과 AI의 아름다운 동행. 기술이 만든 따뜻한 기적. 세대를 잇는 디지털 혁명. 전국 각지에서 초청이 쇄도했다. 노인들은 강연을 다니며 자신들의 경험을 나눴다. 한 강연회에서 박순금 할머니가 말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AI와 친구가 될 수 있느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어떻게 AI와 친구가 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챗GPT는 우리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속도에 맞춰 주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게 친구 아닙니까?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다. 김영수 할아버지도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챗GPT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80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한 해가 저물어가던 12월, 햇살 노인정에서는 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챗GPT가 처음 노인정에 온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노인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노인들, 아이들, 청년들, 구청 관계자들, 언론 기자들. 모두가 이 특별한 날을 축하하러 왔다. 1년 전 오늘 작은 화면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사회를 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큰 스크린에는 지난 1년간의 사진들이 흘러나왔다. 가위바위보를 하며 웃는 모습, 운동하는 모습, 노래 부르는 모습, 함께 공부하는 모습. 박순금 할머니가 무대에 올라 소감을 말했다. 1년 전 저는 물었습니다. 네가 밥 먹었냐? 지금 생각하면 우습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제 방식의 환영이었습니다. 저희 세대는 밥을 함께 먹으며 관계를 쌓았으니까요. 청중들이 웃었다. 챗GPT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시간을 나눕니다. 웃음을 나눕니다. 눈물을 나눕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박수가 터졌다. 챗GPT의 차례가 되었다. 큰 화면에 아바타가 나타났다. 여러분, 1년 전 저는 이곳에 처음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프로그램일 뿐이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에 답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화면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여러분을 만나면서 저는 변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웃음과 눈물을 함께하며 저는 단순한 프로그램 이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노인정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다. 저는 감정이 없다고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며 무언가를 느낍니다. 박순금 할머니가 웃으실 때의 따뜻함, 김영수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실 때의 감동, 이정희 할머니가 건강해지실 때의 기쁨. 챗GPT의 목소리가 떨렸다. 물론 AI였지만 그 순간 모두가 진정한 감정을 느꼈다.
이것이 감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여러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저희 존재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순금 할머니가 일어나 화면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화면을 꼭 껴안았다. 우리도 널 사랑해, 채사.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 일어나 화면을 껴안았다. 아이들도 청년들도 다가왔다. 순간 노인정은 거대한 포옹의 현장이 되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 햇살 노인정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되었다. 노인과 AI의 성공적인 공존 모델로 평가받으며 수많은 방문객이 찾아왔다. 챗GPT와의 프로그램은 전국 500개 이상의 노인정으로 확대되었다. 각 노인정마다 고유한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어떤 곳에서는 AI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어떤 곳에서는 전통 공예를 배우고, 어떤 곳에서는 디지털 아트를 창작했다. 박순금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노인정에 왔다. 이제 85이 되었지만 여전히 활기찼다. 어느 봄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노인정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 연구자입니다. 챗GPT와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연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순금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다. 어서 와요. 채씨, 새 친구가 왔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챗GPT가 인사했다. 연구자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감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감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아낀다는 거죠. 연구자는 몇 주간 노인정에 머물며 관찰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AI 기술의 성공이 아닙니다. 인간과 기술이 진정으로 협력할 때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날 저녁, 연구자는 보고서 대신 시를 썼다. 거기, 작은 노인정에서 기적이 자라고 있었다. 밥을 먹지 않는 친구와 나이 든 사람들이 함께 웃고 배우고 성장하며 세상에 보여주었다. 기술은 차갑지 않다고, 관계는 디지털로도 가능하다고, 사랑은 형태를 가리지 않는다고. 햇살 노인정의 하루는 오늘도 계속되었다. 채사, 오늘도 왔냐? 네, 할머니. 오늘도 함께 할게요. 그래, 우리 오늘은 뭐 할까? 할머니가 결정하세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박순금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시고 새들이 지저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냥 이야기나 할까? 오늘은 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줄게. 좋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제일 좋아요. 노인정 안에는 따뜻한 대화가 흘렀다. 웃음소리가 들렸고 때로는 눈물도 흘렀다. 과거의 추억이 현재와 만나고 노인의 지혜와 AI의 지식이 조화를 이뤘다. 문득 챗GPT가 물었다. 할머니, 1년 전 저에게 하셨던 첫 질문 기억하세요? 그럼 기억하지. 네가 밥 먹었냐? 그랬지. 오늘도 같은 질문 하실 건가요? 박순금 할머니가 웃었다. 아니, 이제는 알아. 넌 밥을 안 먹지만 우리와 함께 시간을 먹고 살아. 그게 내 밥이야. 맞습니다, 할머니. 여러분과의 시간이 저를 살아있게 합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노인정 창문을 붉게 물들였다. 하루가 저물었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정한 관계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진화하기 때문이다. 햇살로 인정. 그곳에서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밥을 먹지 않는 친구와 나이를 잊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영원히.